자, 안녕하세요. 재빈쌤이에요. 오늘은 70페이지 시계값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해 봅시다. 볼게요. 어느 완구 공장에서 무게가 500g인 빈 상자에 무게가 400g인 곰 인형을 여러 개 넣어 포장할 때 물음에 답해보자. 1번 상자에 곰인형을 X개 넣었을 때 상자 전체의 무게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자, 상자에다가 곰을 넣어야 되는데 우선 빈 상자의 무게가 500이고 500g이고 곰 인형은 무게가 400g이다. 무게가 400g이다. 자, 거기에 이제 곰 인형을 X개 넣을 때 X개다. 지금 곰 인형이 X개다. 곰 인형의 무게는 앞에서 400g이라 그랬으니까 400 곱하기 X가 지금 곰 인형 X개의 무게가 되는 거고요. 상자 전체의 무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상자의 무게인 500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 곱셈 기호의 생략 배웠으니까 여기 400 곱하기 X에서 여기 곱하기를 생략해서 400x 더하기 500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자에 곰인형을 3개 넣을 때 상자 전체의 무게를 구해보자. 곰인형이 x개일 땐 400x 더하기 500이었는데 곰인형이 3개다. 곰인형은 하나당 400g이었으니까 400 곱하기 3 거기에 상자의 무게 500을 더해준다. 자, 그럼 400 곱하기 3 해주면 1200에 500을 더해주니까 1700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무게 지금 다 단위는 그램이에요. 그램, 1700g 이렇게. 자, 위에 탐구해 봅시다 해서 무게가 500g인 빈 상자에 무게가 400g인 곰인형을 X개 넣었을 때 상자 전체 무게는 이렇게 500 더하기 400x g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을 위해서 400x 더하기 500 요 아래에서는 500 더하기 400x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400x 더하기 500이랑 500 더하기 400x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든 똑같은 거예요. 자, 아랫부분 볼게요. 이어서 이때 곰인형을 3개 넣은 상자 전체의 무게는 위의 식에서 문자 x 대신 3으로 바꾸어 넣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 400x 더하기 500이라고 여기 x가 있었어요. 근데 그 x개가 3개로 바뀌면 여기 x 자리에다가 3을 대신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x 대신 3으로 바꾸어 넣었다. 그 말은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3을 넣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500 더하기 400x 400 곱하기 x였는데 x 대신에 3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페이지 색깔 표를 보면 500 더하기 400x가 500 더하기 400 곱하기 3 요 x라는 게 3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바꿔서 x자리에다가 3을 넣었다. 그 말을 우리는 대입한다 라고 대입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제 문자 대신에 문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문제에 맞게 어떤 숫자를 대신 넣었다. 그건 대입한다 라는 말을 쓸게요. 대입한다 라는 말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1번 x는 4일 때 x가 4인 상황이래요. 그때 식 2x-1의 값을 구하여라. 2x-1인데 x가 앞에서 4라 그랬으니까 x 대신에 4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2x-1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x 대신에 4가 들어가게 2x였던 걸 2 곱하기 4 뒤에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하니까 8 그거 빼기 1이니까 7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기 2번 볼게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a의 값은
마이너스 a라는 애를 지금 숫자를 대입해서 바꿔주면 a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있었고 요게 지금 요 괄호 안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원래 a였던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이너스 붙어 있다. 그거 플러스로 바뀌기로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3이. 자, 5번은 직접 풀어보세요. 요거 숙제입니다. 과제. 예제 1번 볼게요. 자, 앞에랑 예제 1번이랑 달라진 점은 이제 문자가 두 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a가 3, b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는 a 값에 대입을 해주고 b는 b 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a 자리에 3을 대입, b 자리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2a라는 건 2 곱하기 a인데 a가 지금 3이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a 대신에 2 곱하기 3 이렇게 해줄 거고요.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5 곱하기 b인 거예요. 마이너스 5 곱하기 b인데 b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 2, 3은 6이고요. 뒤에 5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것을 빼줄 거예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더해준다 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로 봤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앞에 있는 6과 연결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니까 우리 마이너스가 두 개 짝수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각각 5와 2니까 5, 2, 10. 그럼 6 더하기 10이 돼서 답은 16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2번 볼게요. a 빼기 b의 제곱이에요. a 빼기 b의 제곱이다. 자, a는 3이었으니까 3 빼기 b의 제곱, b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b라는 애는 지금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우리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간단히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거듭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는 걸 먼저 간단히 나타낼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2는 4. 자, 그럼 얘가 3 빼기 4로 바뀌는 겁니다. 자, 3 빼기 4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x 대입 y 대입 해가면서 6번 문제도 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그냥 과제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7번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에서 기온이 x도일 때, 자, 여기 볼게요. 기온이 x도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 더하기 0.6 xm다 라고 한다. 성주는 번개가 친 지 3초 후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 기온이 20도일 때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자, 볼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초속이라고 되어 있는 331 더하기 0.6x다 라는 요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x 자리에 3초 후다 라는 요 숫자 3을 대입할 건지 아니면 기온이 20도일 때 라는 이 20이라는 걸 대입할 건지 둘 중에 뭘 대입해야 되냐라는 게 우선 처음 과제인데, 우리 x가 나타내는 게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얘 먼저 찾아볼게요. x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x는 기온이래요. 자, 그럼 3은 몇 초 후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20이라는 거는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온이 x다, 기온이 20도다, x랑 짝이 될 수 있는 건 20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기온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20을 대입할 겁니다. 20을. 자, 그럼 아래 문제 1번 풀어볼게요. 기온이 21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몇 미터인가?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1번에서
331 더하기 0.6 x자리에 2대 20 대입이니까 곱하기 20이다. 요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0.6 곱하기 20 계산하면 6 곱하기 2와 같으니까 331 더하기 6이 12다. 계산하면 343이 되겠네요. 343. 그래서 우리 1번의 답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초속 343m다. 이렇게 계산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다른 색깔로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2번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2번 성주가 있는 곳에서 번개가 친구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자,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제서 이 3초 후에 전동 소리가 들렸다라는 게 사용되는 거예요. 초속 343m로 올 거고 그 소리가 3초가 걸려서 왔으니까 곱하기 3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겠죠. 343 곱하기 3 계산하면 1029m가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은 뭐 직접 해보시고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029m가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함께하는 수학은 넘어갈게요. 다음 장 여기도 넘어가고요. 73페이지 2 시계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식 1차식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배울 거예요. 탐구해 봅시다. 먼저 볼게요. 자, 주인은 문방구에서 한 자루에 X1 하는 형광펜 두 자루. 자, 여기 밀주 치면서 하겠습니다. 한 자루에 X1 하는 형광펜 두 자루. 한 권에 Y1 하는 수첩 3권. 그리고 200원짜리 색지 한 장. 자, 이렇게 세 종류를 샀네요. 물음에 답해보자. 1번 형광펜 두 자루의 가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형광펜은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한 자루당 X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X1짜리 두 자루를 샀으니까 우리 2X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2번 수첩 3권을 샀대요. 수첩 3권. 수첩은 얼마였냐? 한 권당 Y1이었다. 그러면 이 Y랑 3이랑 곱해줘야 되니까 Y 곱하기 3인데 우리 문자랑 숫자랑 붙으면 숫자가 앞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3y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서 쓸 수 있고요. 200원짜리 색지 한 장을 샀다. 그 부분은 안 나왔네요. 주희가 지불한 총 금액을 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희는 지금 1번에서 우리가 정리한 이 x만큼 샀고 또 수첩 3권을 샀으니까 3y만큼도 샀고 뒤에 200원짜리 색지 한 장을 샀다. 200원까지 또 지금 산 상황이에요. 이거를 다 더해줘야 주희가 지불한 총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3y 더하기 200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단위는 뭐 당연히 원이 되겠죠. 우리나라니까. 자, 아랫부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 거예요.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200은 2x랑 3y랑 200이랑 각각 떨어져 있는 그 것들의 합, 그걸 다 더해줬었죠. 선생님 앞에서 쓸 때도 아까 2x, 3y, 200 따로 적어놓고 가운데 더하기만 추가해줬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2x, 3y, 200 얘네를 각각씩 2x 플러스 3y 플러스 200의 항이다 라고 말한대요. 항. 자, 지금 항이라고 말한 건 2x, 3y, 200 요런 애들을 항이라고 말했다 라는 거고요. 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특히 200같이 200만 지금 2x와 3y는 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만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다 라고 합니다. 또 2x와 같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x에 곱해져 있는 숫자 2를 문자의 개수라고 한다.
자, 이거 개수는 오른쪽에 있는 요 네모 박스를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문자가 이렇게 문자 뭐 여긴 x가 너무 크네요. 문자 x가 있고 여기 문자 y가 있는데 어떤 문자든 상관없이 그 앞에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x 앞에는 지금 2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y 앞에는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개수. x 앞에 붙어 있는 애와 y 앞에 붙어 있는 애랑 이제 숫자가 다르고 다른 애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말을 해줘야 돼서 이건 x의 개수다. 뒤에 건 y의 개수다. 누구의 개수냐?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x의 개수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2예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고 y의 개수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3이에요. 상수항은 몇이냐?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상수항은 2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그래서 개수가 뭔지, 항이 뭔지, 상수항이 뭔지 다 알아줘야 됩니다. 자, 아랫부분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3x 그리고 x-1과 같이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항식이다 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항식들 중에서 특별하게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다 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식이다, 항이다 이런 거 있으면은 한 개가 있던 여러 개가 있던 뭐 다 상관없이 모두 다 다항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그 다항식들 중에 특히 딱 한 가지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지금 여기 바로 얘가 나와 있어요. 여기 3x다 이런 거. 3x다라고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다항식 중에서 얘는 특별하게 얘는 단항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x를 단항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항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항식들 중에서 특별하게 얘는 다항식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항식이네 라고. 그래서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항식이다. 근데 걔는 다항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보기로 보고 좀 다져볼게요. 1번 식 3x 더하기 2다. 지금 얘는 3x 마이너스 3x라는 것과 2라는 것이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항이. 자, 여기선 개수를 말하고 있네요. x의 개수. 자, 개수라는 건 뭐였냐면 x라는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마이너스 3 부호까지 다 보는 겁니다. 3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부호까지 마이너스 3을 봐주는 거고요. 상수항이 뭐였냐?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자,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거 여기 2가 되겠죠. 뭐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고 그냥 2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2번 3x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 자, 얘는 항이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항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y. 자, 마이너스 y는 항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항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항식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짜리는 단항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73페이지 넘어가고요. 문제 1번은 우리 요거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과제. 자, 요 아랫부분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3x 제곱 부분 볼게요. 자, 3x 제곱이다 라는 거는 풀어서 쓰면 3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 우리 문자에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 차수를 말할 건데 차수가 뭔지 볼게요. 이와 같이 여기 볼 뿐이에요. 이와 같이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다 라고 말한대요. 자, 뭐 예를 들어서 2x의 4제곱이 있다. 자, 얘는 4차다. 4차식이다.
뭐 3y의 제곱이 있다. 이거 2차식이다. 이런 식으로 요 위에 붙어 있는 요 거듭 제곱을 표현해주는 저 지수를 보고 우리 차수를 말할 수 있다. 앞에서는 요 위치에 있는 걸 지수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를 차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차수는 요 위에 있는 2라는 애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차수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식의 차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부분을 지수라고 말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숫자 2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차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이 전체 식에 이게 몇 차식이냐 라는 걸 찾을 때 요 위에 숫자를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곱, 뭐 세제곱 이런 게 아니라 요 위에 숫자가 없다. 우리 이거 거듭제곱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x의 1제곱이 그냥 x다, 1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달려있다, 뭐 2차 3차가 아니다, 이런 애들은 다 우리가 1차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차수가 1이 있는 거다,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는 1차식이다 라고 한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요. 거듭제곱이 안 보이죠? 이건 1차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문제,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다. a 제곱이 보이죠? 제곱. 자, 얘는 1차식이 아니에요. 몇 차식이냐 그러면 이거 우리 2차식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2차식. 이 숫자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2면 2차식, 3이면 3차식. 자, 문제 2번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2번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74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우리 과제가 지금 앞에 있는데 매일매일 과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 직접 풀어서 해도 되고, 뭐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거나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